이게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시티은행 재직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해서 7억을 받는 55세인가 53세래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요? 오피스텔 두 채 사가지고 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 나중에 추후에 받는 돈하고 오피스텔 나오는 월세랑 합쳐가지고 그렇게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18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3억짜리 껴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3명이고 첫 번째 상가 투자를 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1번 상가 투자한다. 자, 한다. 여기서 7억 보유. 네. 두 번째 뭡니까? 오피스텔 두 채 산다. 이게 뭐 월세 120만원으로 곱하기 2개 240만원인 거죠? 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봤을 때 1번과 2번 둘 다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아, 여기서 3번이 또 있어요. 자영업을 한다. 네.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요, 본인이 지금 18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종부세가 아마 1000만 정도 될 거예요. 물론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지금 안 내잖아요. 네, 지금 상향돼가지고 12억까지 안 내죠. 네, 그러면은 6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낼 건데, 종부세 상당히 비싸요. 네, 상당히 비싸고. 아, 공시가가 뭐, 시세가 18억이면 공시가 15억 정도? 14억 정도 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겠네요. 네,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번 상가 투자를 한다. 2번 오피스텔 두 채 산다. 3번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1번 상가 투자한다는 건요. 상가라는 거는 근린생활 시작, 상가주택이 아니고 그냥 올 근생의 뭐 단독, 뭐 1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미 집이 있어요. 7억 보유고 18억짜리 아파트예요. 여기서 대출 3억입니다. 대출 3억이면요. 원리금이 한 달에 얼마 갚죠? 120만 정도 갚아야 돼요. 한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원리금 120만원 당장 없잖아요. 매월 갚을 현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다는 거죠. 끊기잖아요. 7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가 투자를 한다. 두 번째 오피스텔 두 채 산다. 세 번째 자영업을 한다. 여기서 저는요, 뭘 선택을 할 거냐면요. 1번, 2번, 3번 전부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 18억 아파트를 매도할 겁니다. 매도할 거예요. 매도를 하고 일단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지방에 한 두 채 정도 저렴한 걸로 투자를 할 거예요. 저렴한 걸로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일단은 배당 주식을 사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 같으면은 일단 제가 공격적인 성향이다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 두 가지 나누시겠죠. 근데 대부분 50대가 넘어가면 보수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7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상가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에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 사서 월세로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청주 같은 경우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청주 같은 경우도 공시가 1억 이하짜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대출 조금 받고, 대출 조금씩 받고 월세 세팅을 할 겁니다. 또는 대출 안 받고요.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요. 뭐 500에 40만원이든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3채 정도 굴리면은 12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120만원. 그렇게 해서 해지를 일단 해놓는 거예요. 해지를. 네. 그 1억짜리 3개만 3억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안전한 지역 있잖아요. 그 인구가 성장하고, 오늘 좀 목이 좀 많이 쉬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소형 아파트. 특히 청주라는 지역이 또 보시면요. 상업지역이 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청주시에 여기 수곡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법원이 있거든요. 여기 청주 교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더시아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지방법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보시면 청주가 이쪽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또 이쪽에 법원 앞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여기는 좀 많이 상실은 되었겠지만 그래도 상업지역이 크지도 않고 여기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교육지원청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처에도 아파트가 좀 꽤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가를 저렴한 상가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요, 매물 보시면은 여기에 상가로 볼게요. 청주, 네, 수곡동 찾아봅시다. 네, 본수인이 18억 집을 매도한다라 이렇게 뭐 의심을 하시는데 저는요, 나이에 따라서 그걸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서울에 그 집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 50대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3명이에요. 3명입니다. 물론 뭐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는 대학생이라서 스스로 용돈벌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가 그래도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뭐든 필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한 채, 예전에 똘똘한 한 채 갖고 있고 그것도 괜찮겠지만요. 18억이면은 약간 대충 생각되는 곳이 마레프 있죠,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아파트를 그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전세로 좀 갈아타고 또는 경기도 외곽으로 또는 경기도권에 좀 남부권 있잖아요. 경기 남부권에 일단 아파트에 좀 줄이는 거죠. 자식들이 대학교 갔기 때문에 일단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남은 돈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상업지역이 좋은 청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3채 정도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세팅을 해놓고 월세로 세팅하는 거예요. 네,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요.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 상가를 보는 겁니다. 네, 상가를 보시면요. 매매가 있어요. 매매, 거래 방식이 매매. 이렇게 보시면요. 가격수를 보시면 많습니다. 뭐 1억 2,800 사무실도 있고요. 뭐 1억 3천, 뭐 2억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지만은 옥석을 가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사무실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무실 업무용 시설 있잖아요. 그런 걸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하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청주라는 지역은요, 이 상업지가 여기가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게 항아리 상권이에요. 항아리 상권.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청주에서 이 주변 지역이나 보시면요, 여기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원과 검찰청이라는 메인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리해서 아파트 한 채를 꼭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한다? 그것만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신도시 상가 분양받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완성된 청주에 이런 데 상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된 데 많잖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저평가된 데 이렇게 업무용 시설 있잖아요. 네, 이런데 저평가된 거 사셔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 뭐 세 채에서 500에 40이다 530개요. 530에서 세 채 90만원 받고 여기서 상가 하나 사가지고 70만원 받으면요, 얼마입니까? 16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내가 7억을 받은 거, 7억이 어쨌든 꽁돈 아닙니까? 꽁돈. 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뭐 아파트 세 채 사놓고 3억이죠. 그 다음에 상가 1억 3천짜리, 1억 5천짜리 하나 사놓고요. 네. 그럼 4억 5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남는 돈으로 전세를 타거나 아니면은 본인 18억짜리 아파트 파셔가지고 좀 더 다양한 곳에 포트폴리오를 차리는 것도, 찾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그 아파트 하나로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는 그 아파트하고 7억을 다 받아가지고요, 서울 내에서 상가주택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18억에서 3억 주담대 빼면 15억 아닙니까? 15억에서 세금 9억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8억이니까 9억의 차익이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 3억 정도 내면요, 대략 한 12억 정도 생길 거 아닙니까? 네. 12억 현금에 7억 하면 19억인데 이걸로 30억짜리 상가주택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퇴직을 할 경우라고 한다면요. 대출이 사업자를 내야겠죠. 네,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본수님께서 18억 집을 월세나 전세 주는 거 어떤가 하시는데 18억 집을 월세를 준다? 전세를 준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10억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3억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억이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3억을 대출 갚기 때문에 7억이 남는 거죠. 7억 플러스 7억 해서 14억인데 내가 또 전세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못해도 전세가 5억인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3억으로 구한다 쳐도 그렇게 많은 자금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첫 번째 투자적인 마인드에서 그래도 저렴한 것에서 월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청주 같은 지역의 소형 아파트나 상가, 업무용 시설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그래도 내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 좀 해서 상가주택, 네, 서울에 한 30억짜리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서울 한번 볼게요. 꼭 서울에 할 필요는 없대요. 저기 어디야? 경기도 별내나 뭐 이쪽 있잖아요. 경기도권에 월세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은 가격이 싼 그런 빌딩 같은 근생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상가 같은 걸 보면요. 여기서 가격대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억으로 볼게요. 30억짜리로. 그러면은 상가. 네, 이렇게 보고요. 어디로 볼까요? 조금 싼 여기에 네, 어디를 볼까요? 네, 성수동 쪽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많이 나오죠. 네, 뭐 1층짜리도 있고요. 핵인싸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딩,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평으로 환산하면은 와 이게 성수동이 정말 핫하잖아요. 32평이 네, 30억이랍니다. 네,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데는 월세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경기도로 가면은 또 많대요. 네, 월세도 잘 나오고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많다고 하니까요. 제 생각 상가주택 이런 거는 본인이 발품 팔아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컨설팅, 빌사남이나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 받아서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네.